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지의무부터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고지의무가 있고, 요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 있잖아요. 계약 체결 시점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을 회사에다 알려주는 걸 갖다 고지의무라고 그래요. 고지의무. 이게 보험회사가 이렇게 다수 계약자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가지고 계약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회사에다 다 알려줘야 되거든요. 이쪽 있는데 요걸 갖다가 고지의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고지의무를 갖다가 위반하면은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 계약 해지. 요건 이제 이 고지의무 위반을 계약 해지나 고지의무 있잖아요. 요거는 좀 굉장히 중요해요. 매년 시험에 이거 매년 나와요. 매년. 그리고 2차 1과목 공부할 때 보험 이론편 있잖아요. 이론편에 보면은 상법 보험편들이 쭉 나와요. 요거 공부하면은 2차 1과목 보험편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래서 요런 같은 게 문구를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알아놔야 돼요. 자, 고지의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설명해. 통지의무가 있는데, 통지의무라는 것은 계약 성립 후에 회사에다 알리는 거예요. 계약 후 알리는 거. 자, 이런 것을 통지의무라고 그래요. 고지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에 알리는 거고. 자, 문구 한번 보죠. 법조문. 보험계약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 누가 알려요? 누가 이게 고지의무를 해야 할 사람은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예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는 고지의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만 고지의무가 있어요. 고지의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에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고지를 안 하거나 부실의 고지, 거짓이나 잘못되게 고시를 할 때는 회사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내 한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쪽에 이 계약을 갖다가 해지를 해버리면은 그 이후로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효력이 없어지고 그 이후로 회사가 사고가 나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고지를 안 한 사항이 있잖아요. 안 한 사항을 알았다든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해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실일 때 있잖아요. 이게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해야 돼. 중대한 과실로. 경미한 과실로 그 회사가 그 고지한 사항을 알지 못했다. 이제 그럴 때는 해지할 수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것들 말고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이게 농작물 재배보험 같은 거, 나무 수령, 요런 것들, 그 나무 주스, 요런 것들을 다 알려야 되거든요. 이쪽에. 그리고 인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예전에 어디 아픈 것들, 요런 것들을 다 고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쪽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구를 꼼꼼히 봐야 돼. 이게 자세히 봐야 돼. 문구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잘 봐야 돼요. 이렇게 고지의무 위반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나부터 1개월 이내에요. 그 다음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여요. 추정은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그 시험 지문에 이게 간주한다 요렇게 나오면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간주한다고 나오면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험계약 체결할 때 있잖아요. 청약서에 이렇게 쭉 내용도 있어요. 고지할 사항들. 보험을 가입하려면 청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청약서가 있어요. 보험 가입해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청약서에다가 이렇게 고지할 사항들 있잖아요. 고지 사항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쭉쭉쭉 이게 나열을 해놨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근데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청약사나 그 서면으로 질문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한 거 이외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알려야 돼요, 회사에다. 그것도 이렇게 알려야 돼요. 자, 그렇게 요런 지문도 이렇게 문장이 잘 나오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간주하는 게 아니라 추정한다는 거예요. 서면으로 질문한 것은. 그리고 이 서면에 없는 사항도 중요한 사항은 고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한번 내용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볼게요. 고지 의무의 법적 성질은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거나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간접 의무라고 그래요. 간접 의무. 법률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특수한 법정 의무야. 특수한 법정 의무고 간접 의무다. 자, 고지 의무는 의무 규정이 강제 규정이 아니고 강제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이거든. 고지 의무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강행 규정. 계약 당사자 특약에 의해서 고지 의무는 특약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의무 규정이에요. 의무 규정. 그리고 저 손해보험 계약에서 고지 의무자는 누가 있냐? 보험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있고 1차적으로 고지 의무자예요.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 있잖아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에 피보험자 있잖아요. 이게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그 피보험자 있잖아요. 피보험자도 고지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도 고지 의무를 해야 돼요. 이쪽에 있는데. 자,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대리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모르고 대리인 자신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리인은 그러한 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는 모르고 대리인 자신만이 알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도 고지할 의무를 지는 거예요. 자, 이 문구도 시험에 한 번씩 잘 나와요. 이것도 잘 기억해내세요. 이는 646조에 의하여 대리인이 한 사유는 본인의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리인만이 알고 있는 사실도 그 회사에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게 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자의 대리인 있잖아요. 보험 대리인 있잖아요. 보험 대리점도 고지 수령권이 있어요. 보험 대리점. 이게 보험 대리점 중에서 책약 대리점 있잖아요. 중개 대리점은 그 고지 수령권이 없고 책약 대리점만 고지 수령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리점 하면은 책약 대리점을 말해요. 이쪽에 있는데. 이 책약 대리점은 고지 수령권이 있다. 보험 설계사나 보험 중개 대리점, 중개사 있잖아요. 이건 고지 수령권 없어요. 이쪽에 있는데. 고지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하면 돼요. 성립할 때까지. 이렇게. 그 청약한 후에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알게 된 사실도 고지의 대상이다. 또한 이제 부활의 경우는 보험계약이 실효된 시점부터 부활 청약 시점까지 새롭게 발생한 중요한 사실도 이 고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의 방법은 서면으로 되고 구두로 되고 명시적 이제 문건으로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이게 모두 다 가능해요. 고지의 방법에는 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서면이나 구두나 명시나 묵시적이나 모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하잖아요. 중요한 사항을. 이게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평가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항은 뭐냐,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든가 다음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테면 이런 거예요. 기존에 뭐 자기가 아팠던 인보험이라고 생각하면 생명보험에서 자기가 어디 아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험료 이렇게 할증해서 받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농작물 재능도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방제시설 같은 것이 있냐 없냐, 방제시설 있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또한 또 위험이 좀 높으면 보험료도 이렇게 중액에서 높게 받거든요. 할증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한 것들이 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자, 이렇게 중요한 사항, 그리고 뭐 별로 세세히 뭐 그런 것들을 다 고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고지하라는 거예요. 그걸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쪽에.
자, 그 다음에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해요. 추정. 그 다음에 서면으로 질문하지 않는 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어요. 이쪽에 이것도 이렇게 조금 여러분 하나 기억해 놔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 의무사항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판례에서 이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중복보험이라는 뭐냐면 이렇게 보험, 이게 보험 뭐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쭉 이게 1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봐요. 근데 A사, B사, A사, B사, C사 요렇게 하고 중복해서 체결했어요. 중복을 해서 체결했는데 여기다가 뭐 5천만 원 체결하고 여기도 뭐 5천만 원, 여기는 뭐 1억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보험가입 금액으로.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합치면은 2억이 되잖아요. 요렇게. 이게 동일한 그 건물이면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 같은 거 가입했는데 요것이 보험 가입 금액 있잖아요. 여러 회사하고 체결했는데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 가입을 초과하면 이걸 중복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중복보험. 이걸 중복보험이라고 하는데 이때 계약을 중복보험을 체결했을 때 있잖아요. 이 계약자는 이 다른 회사하고 중복보험 체결한 거 있잖아요. 회사에다 고지해 줘야 돼요.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고지를 해야 되는데 이 고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한 사항으로 이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에다 그 중복보험 체결한 거 있잖아요. 고지를 안 했다고 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한다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자, 그런 의미예요. 요거 판례에서 이제 그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중복보험을 체결하고 다른 회사하고 중복보험금 체결한 걸 회사에다 고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금 줘라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판례 판결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참고로 조금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의 요건에 뭐 주관적 요건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고의, 중과실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불고지, 중요한 사실에서 불고지가 묵비, 말을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고지를 안 하고, 이거 고지를 안 하고 묵비 침묵해 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숨기는 걸 갖다 묵비라고 보시면 돼요. 묵비하거나 부실 고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입증죄면 고지 의무 위반의 입증 책임 누가 있어요? 계약을 해지하는 측에서 입증을 해야겠죠. 요거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보험자가 입증 책임을 해야 돼요. 이거 이게 그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로서는 계약 해지권이 발생한다면서요. 고지 의무 위반이 생기면 보험사고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사고 발생 전에도 해지할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해지는 계약의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쳐요. 이게 소급해서 효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중요한 사항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입증하면 보험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제 보험자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는데 이 중요한 사항 있잖아요. 중요한 사항을 고지를 안 했는데 그거하고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 없음을 입증을 해요. 입증을 하면 보험자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요것도 인과관계도 이렇게 좀 중요해요. 이쪽에. 여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을 탈려는 사람, 보험 계약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인과관계 없었다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지권 행사 및 제한, 이렇게 뭐, 보험자 사고 발생 전에 해지했을 때,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해지 시, 이미 고지 의무를 위반을 하면은 보험료도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고, 계약 해지 시점까지 미수보험료도 청구가 가능해요. 보험료 안 낸 거 있잖아요. 그것도 청구가 가능하고, 해지 이후 보험사고에 대한 지급 책임이 없어요. 이때 있는데,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잖아요. 요거는 이제 계약관계가 다 종료가 돼버리니까 해지 이후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요럴 때 이제 봐요. 보험자 사고 발생 후 해지, 이미 받은 보험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고, 이게 계약 해지 후에도 사고했던 이미 받은 보험료도 반환할 필요가 없고,
고지 의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보험금액 지급 책임도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쪽에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고지 의무 위반이 있어가지고 위반이 있어서 사고가 발생 전에 해지를 해버렸으면 여기서 계약관계가 종료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사고 발생하더라도 이렇게 해지 이후에는 있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요. 책임이 없고, 이렇게 책임이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사고 발생 후에, 해지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험사고가 이렇게 딱 발생을 했어요. 보험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가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가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고 발생에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고지 의무 위반이 발견됐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 발견이 됐을 때, 요럴 때가 조금 문제가 되죠. 요럴 때. 이게 사고 발생을 딱 했는데, 이 사고 발생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지 의무 위반이 딱 발견이 됐어요. 요럴 때 어떻게 되냐. 요럴 때는 계약은 해지는 가능해요. 계약 해지는 가능하거든요. 이 계약 해지는 가능한데, 이 보험금 있잖아요. 이 보험금을 주하냐, 안 주하냐. 그런데 이 사고 발생과 고지 의무 위반이 있잖아요. 고지 의무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요 인과관계가 없으면 그 입증은 누가 하냐? 보험 계약자 등이 입증을 해야겠죠.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고지 의무 위반이 있었어요. 고지 의무 위반이 있으면은 계약은 해지는 가능해요. 계약은 해지는 가능한데 보험금 이렇게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있잖아요. 요거는 계약자들이 사고 발생하고 고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걸 갖다 입증을 하잖아요. 입증을 하면은 그 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그런 거, 이거 판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여기서 계약을 해지를 해버렸잖아요. 보험금으로 계약자가 관계가 없다는 걸 입증을 했어요. 입증을 하고 보험금은 주고 이 계약은 여기서 해지를 시켜버린다는 거죠. 이 계약을 해지를 시켜버렸으니까 그 이후 있잖아요. 그 이후에 그 사고가 나면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보상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 자, 그렇게 알아놓으세요. 요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입증. 그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고지 의무 위반을 했는데 계약 해지는 할 수 있는데 계약자들이 그 보험 사고하고 고지 의무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지권 행사 있잖아요. 해지권 행사는 보험 계약자나 대리인한테 해야 돼요. 보험 계약 체결한 사람, 보험 계약자 대리인한테 해야 되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에 대한 해지는 있잖아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해지를 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 있잖아요. 3년 이내 안에 계약을 해지가 가능해요. 자, 그 사실을 안 날 13인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고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 계약을 청약을 하고 승낙을 하면은 회사가 승낙을 하면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3년 이내에서 고지 위반 사실로 계약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경우는 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할 때 있잖아요. 이거는 해지할 수 없어요. 중대한 과실로. 계약자 과실인데 경미한 과실일 때는 회사가 고지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해지할 수 있는데,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가 알지 못할 때는 해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입증 책임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자가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경합했을 때 있잖아요. 보험자는 계약자 고지 의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게 고지를 해야 된다, 요런 거를 갖다가 계약자한테 이렇게 설명을 안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약자가 몰라가지고 나는 고지 의무를 못했다. 요렇게 하고 둘이 막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을 때는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해서 보험자는 고지 의무를 이유로 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가 이쪽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한번 쭉 보죠. 보험계약자는 고지 의무 위반을 위하여 보험자 계약 해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요, 옳은 거.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 풀 때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런 것도 잘 봐야 돼요.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고지 의무 위반 사실 있잖아요. 이게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 보험자는 계약은 해지하더라도 보험금은 지급한 책임이 있죠. 요건 맞는 일이고요.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은 해지는 할 수 있어도 보험금은 지급할 책임은 있어요. 이쪽에.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나여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전후 다 가능해요. 전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 보험금 지급은 없죠.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반환도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험자는 고지 의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죠.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이요, 옳지 않은 거. 보험 설계는 고지 수령권을 가진다? 없어요. 보험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 없어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는 거 맞죠? 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예요. 보험 수익자는 고지 의무 없어요. 고지 의무자는 고의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고지 의무 위반이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저기 있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고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옳은 거. 보험자는 보험 대리상의 고지 수령권을 제한할 수 없다? 그 보험 대리점 있잖아요. 보험자는 보험 대리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할 수 있어요. 요거 있다. 이거 잘못됐죠?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간주한다. 간주가 아니죠. 추정하죠. 추정. 이렇게. 보험계약자는 고지 의무가 있죠. 이건 맞는 얘기고,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전에 하나여 이게 발생 전후죠. 전후. 이렇게. 이거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넘겨서 요렇게 해서 이제 6번 한번 보죠. 문제 6번.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자, 고지 의무 위반이 있을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을 있을 때, 이게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보험자 고지 의무 위반을 보험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알았을 경우 있잖아요. 보험자가 알았을 경우는 해지 불가해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보험자가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는 나눠져요. 과실. 이렇게 고지 위반 사실 있잖아요. 이 사실을 이제 보험자가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해지가 가능하고 중과실이 있대요. 보험자가 고지 의무 과실로 이렇게 알지 못했는데 중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해지 못해요. 이때는 이쪽에 있는데. 자, 요것도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이쪽에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 있잖아요. 과실로 알지 못해서 고지 의무 사실을 근데 보험자가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이게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는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잘못됐죠.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을 고지한 경우에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당연히 있죠. 이쪽에 있는데. 자, 문제 7번 한번 보죠. 자, 보험계약자 갑은 보험계약자예요. 보험자 을이고 손해보험계약을 차리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보험자 의뢰 상법상 계약 해지 효과나 설명을 옳은 것이 옳은 거. 요렇게 갑이 고지의무를 안 했다는 거예요. 갑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의뢰 계약 해지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이 아니죠. 3년이죠. 3년. 행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중대한 과실로 상법상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행사할 수 없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의 계약 해지권은 갑이 고지의무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을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이게 그 보험자, 을이 보험자니까 보험회사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해지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갑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자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쪽에. 이게 맞는 얘기죠. 이제 갑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해 중요하지 않는 것이라면 을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얘기죠. 중요한 사항이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거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고지를 안 한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요. 자,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를 부담한 자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계약자, 보험 수익자 아니죠. 피보험자가 고지의무자죠. 보험 수익자는 아니에요. 이게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상법상 고지의무, 문제 9번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도 고지의무가 있죠. 요거에. 그 다음에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추정하죠. 추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번호가 넘버링이 좀 잘못됐네. 9번에 1, 2, 3, 4예요. 3번 고지 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부실고지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직후에 알게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1월 내에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야죠. 이쪽에. 이렇게 이건 맞는 말이에요. 고지 의무자가 고의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알았으면 해지 못하는 거죠. 이쪽에 있는데. 자, 3번이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보험 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 안 하죠. 이쪽에 있는데. 부담 안 해요. 이거 틀렸어요.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이게 의제가 아니죠. 의제는 간주한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추정이죠. 의제는 간주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간주.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 위반한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보험료 반환할 필요 없죠. 이쪽에 이것도 잘못됐죠. 자, 4번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음을 증명된 경우 보험자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죠. 이런 거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사고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했음을 증명했을 때 있잖아요. 그거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책임이 있어요. 이게 맞는 얘기죠. 이쪽에 있는데. 자, 고지의무는 매년 시험 문제 한 번씩 나오니까 여러분들 고지의무 꼭 시험에 나오면은 공부 꼼꼼히 하셔야지 꼭 맞추셔야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